토트넘 허스퍼가 2023-2024 시즌을 위한 새로운 영입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미 저희가 제임스 매디슨 선수가 어떻게 활약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해드렸는데 그에 앞서 영입됐던 이 골키퍼 비카리오 선수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조금 미뤄놨었어요. 아무래도 이 선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이탈리아 세리에 A 지난 시즌 DBS 평점이라고 전 매체 평점에서 이제 골키퍼 중에 1위를 차지했고 또 이탈리아 대표팀에 또 새롭게 뽑혀가지고 미래를 좀 기대하고 있는 골키퍼거든요. 이 골키퍼가 합류하는 게 또 손흥민 선수에게는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토트넘의 경기력에는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을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8년까지 역시 5년 계약을 맺었고 주전 골키퍼로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적료는 1,900만 유로에서 2,000만 유로 정도로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주전 골키퍼로 영입한 거는 맞긴 한데 근데 당장 주전으로 나올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리그를 옮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골키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비진들과의 이런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골리니가 토트넘으로 이적하기 이전에는 살짝 부진한 시기였다라고 하더라도 세리에 A에서 나름 정상급 골키퍼긴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그 새로운 팀에 와가지고 적응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결국 기대만큼 나오지도 못했었잖아요. 사실 골리니도 그때 아탈란타에서 뛰면서 나름의 기대를 받았었고 네. 또 이탈리아 대표팀의 후보 골키퍼로 그렇죠. 뽑히기도 했던 데다가 이 선수는 좀 다른 게 그래도 어릴 때 영국 생활을 좀 네. 해서 다른 이탈리아 선수보다는 영어를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생활은 잘했는데 경기력이 안 나왔다. 네. 근데 이 비카리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폼을 보자면 골리니보다는 훨씬 좋은 선수다. 네. 그래서 이제 비카리오 같은 경우는 원래 우디네세 소속이었죠. 폰타나 프레다하고 이제 베네치아하고 페루지아로 임대를 갔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칼리아리로 떠나면서 칼리아리에서 세리아 데뷔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엠폴리에서 뛰면서 엠폴리에서 주전 골키퍼로 사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엠폴리 시절부터가 커리어의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 전까지는 거의 세리에 B에서만 뛰었다 보니까 예, 이제 엠폴리에서 만개를 했고 특히 지난 시즌에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이탈리아 대표팀까지 이제 승선을 했다. 만 26세니까 아직도 골키퍼로서는 젊은 나이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선수가 오게 된 것은 저희가 지난 시즌 내내 얘기 드렸던 요리스의 급격한 기량 하향 때문이잖아요. 이게 그 기대 실점 대비 실제 실점인 건데요. 요리스가 일단 2019-20 시즌은 거의 정점을 찍었었죠. 굉장히 잘했죠 그때. 예, 그러면서 2020-21 시즌까지도 상위권에 있었는데 그 차이가 컸죠. 그러니까 기대 실점 대비 실제 실점이 적었던 거예요. 그거 잘 막았던 거였거든요. 저기 보면은 거의 그래프 위까지 올라간 건 6골 이상을 막은 거거든요. 예. 저 시기 때는. 근데 이게 점점 떨어지더니만 2021-22 시즌 후반기부터 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기대 실점보다 실제 실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책으로 안 먹어도 될 골을 먹기 시작하는 상황들이 또 발생한 거죠. 실제 지난 시즌 요리스가 가장 많은 실책에 의한 실점을 했던 선수로 포지션 불문하고 예. 뽑혔었죠. 네, 4-5개의 골을 본인의 실수로 허용했던 그런 그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물론 부상으로 시즌 막판에 빠진 거긴 하지만 오히려 포스터가 나왔을 때 경기력이 더 낫더라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또 포스터를 주전으로 가져가기에는 또 아쉽고 그리고 나이도 있고요. 그렇죠. 포스터도 만 36세예요. 네. 그런 가운데 사실은 다비드 라이아가 유력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엔 가격 문제로 비카리오가 오게 됐는데 이 디테일한 그 프로필을 보면 일단 키가 굉장히 크네요. 예, 194cm로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1996년생, 그러니까 만 26세고요. 칼리아리 임대로 가서는 그때 세리에 A 첫 데뷔를 했는데 그래도 4경기 출전에 그쳤고요. 사실상 엠폴리 와가지고 주전으로 활약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세리에 B에서만 뛰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탈리아 대표팀에 콜옵이 되긴 했지만은 워낙 이탈리아에는 본인보다 더 나이가 어림에도 본인보다 한참 어린 나이부터 주전으로 잘 군림하고 있는 돈나루마가 있어서 사실 나오기 힘들죠. 예, 돈나루마가 다치지 않는 한은 주전 골키퍼로 뛰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어찌됐거나 이제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활약을 놓고 보자면 이 선수는 최정상급이다. 그 DBS 평점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매체대 평점들의 평균치를 내는 거잖아요. 예. 여기서는 오시멘이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스팔리티 감독도 평점을 내거든요. 예. 두 번째였고 그리고 크바라첼리아가 세 번째, 그리고 베라르디가 네 번째, 그리고 이제 팔라디노 감독이 다섯 번째, 그리고 비카리오가 6위를 기록을
기록을 한 거죠. 예, 이게 골키퍼로서 이제 유일하게 탑 10에 들어온 것일 뿐 아니라 골키퍼로서는 이제 시즌 최고 평점을 받은 거고 그냥 전체 선수를 따지더라도 5손가락 안에 든 거거든요. 예, 그렇죠. 감독 2명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4손가락 안에 든 거죠. 예. 예,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 포지션, 그러니까 센터백과 풀백 다 합쳐서 유일하게 또 탑 10 안에 이름을 올린 예.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김민재 선수가 시즌 내내 호평을 받았고 정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카리오도 이 정도 평점을 받은 것은 비카리오도 대단한 시즌을 보냈다. 예, 그리고 이제 소파스코어 평점에서는 프로베델이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카리오였는데 저는 프로베델이 지난 시즌 세리의 최고의 골키퍼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많은 그 팀 오브 시즌에 꼽히기도 했죠. 네, 그리고 모든 지표들에서 프로베델이 비카리오보다 앞서긴 해요. 예. 하지만 비카리오도 정상급 골키퍼로 뽑힐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예. 거죠. 토트넘이 좋은 골키퍼를 데려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왼쪽이 지난 시즌 기대 실점 대비 실제 실점 얼마나 그러니까 골을 막아낸 건가인 거거든요. 프로베델이 3.3골을 막으면서 가장 많은 걸 막아냈고 저는 사실 5초가 가장 놀라워요. 예. 잠깐 뛰고 2.7골로 막아냈습니다. 예, 역시 선방왕으로서 벽으로서의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비카리오가 3위를 기록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선방률도 비카리오가 71.3%로 전체 5위를 기록을 예, 했습니다. 요 위에 있는 선수를 보면 역시 압도적인 프로베델이 있고 우승팀 나폴리의 메레시 2위 그리고 유벤투스의 슈챈스니 인테르의 오나나 이런 그 빅클럽의 상위권 팀에 뛰는 골키퍼들 다음으로 비카리오가 언급이 된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게 조금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게 빅클럽 골키퍼들이 대부분 선방률이 높거든요. 네. 왜냐? 물론 뭐 골키퍼들도 좋은 골키퍼들 영입하니까 그런 거긴 한데요. 이게 그 빅클럽 같은 경우는 뚝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이래요. 왜냐면은 슈팅 자체를 많이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선방 횟수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프로베데가 비카리오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수치. 메렛은 사실 슈팅 얼마나 허용했나요? 그렇죠. 거의 김민재 선수가 다 잘라줬어요. 예, 그러니까 적은 슈팅에서 잘 막아내면 퍼센티지가 확 올라가는 거고 한쪽 골을 실점하면은 퍼센트가 뚝 떨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예, 결국엔 이 비카리오의 지표는 신뢰할 만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카리오가 2022 시즌부터 이제 엠폴리에서 주전으로 뛰었잖아요. 근데 이 주전으로 뛰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번 시즌까지 2시즌 동안 유럽 5대 리그 전체 골키퍼들 중에서 선방 횟수가 249회로 2위입니다. 아, 이게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서 나온 기록이기 때문에 네. 역시나 비카리오 토트넘이 정말 좋은 골키퍼 잘 찍었네. 네, 선방 능력은 확실하게 있어요. 예. 이것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1위가 레데스마 그 카디스 골키퍼인 거고 예. 그리고 3위가 모나코에서 임대로 뛰었던 뉴벨인 거죠. 예, 결국에 이제 요리스에게 기대할 수 있었던 요리스의 전성기에 보여줬던 그 선방 능력을 이식했다. 사실 그러니까 비카리오 같은 경우는 가장 화제가 됐던 게 로마전에 슈팅 3개 연달아서 예. 선방한 그 미친 선방. 장면이었거든요. 예. 예, 그게 이렇게 맞고 바로 막은 다음에 쓰러진 상태에서 발을 치켜들어서 막은 그렇죠. 거였죠. 순발력이 대단했던 예, 장면인데요. 그거는 영상 정말 많이 떠도니까요. 한번 보시면은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동물적인 선방 능력을 갖춘 거는 맞긴 하거든요. 피카리오 같은 경우는 나름 스위핑 능력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튀어나와서 막아내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요리스가 더 뛰어나긴 합니다. 훨씬. 그렇죠. 예. 요리스는 그게 어떤 의미에선 가장 강점 중에 하나잖아요. 예, 하지만 이 선수도 어쨌건 간에 상대팀이 볼류나에서 이제 롱패스를 보냈을 때 빨리 튀어나와서 쳐내는 장면이 있었던 거였죠. 거기다가 이 선수가 요리스나 이제 원래 영입을 원했던 라야와 비교해서 비교 우위가 있는 부분이 이게 바로 이제 나와서 헤딩으로 걷어내는 장면인 거잖아요. 높이라는 거죠. 그렇죠. 박스를 바깥으로 나와서도 네. 헤더로 잘라낼 수 있는 센터백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아니, 거예요. 비카리오랑 라야의 비교를 하면은 사실 그래도 라야가 더 좋은 골키퍼긴 합니다. 제가 봐도 라야가 전체적인 지표 자체는 더 높은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하지만은 비카리오도 나름 좋은 능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공중볼에서는 확실하게 앞서고 있고 볼을 방출하는 능력도 앞서고 있고 그리고 패스 숫자도 더 많긴 하거든요. 예, 무엇보다 뭐 라의 반값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큰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 패스 능력은 라야가 더 위긴 해요. 예. 그러니까 패스의 정확도라던가 패스의 질이라던가 이런 거는 라야가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더 위긴 하거든요. 예. 하지만은 비카리오가 더 싸니까 예. 반값이잖아요. 예, 가성비를 보는 거죠. 반값보다 더하죠. 4천만 파운드랑 2천만 유로니까. 그럼 뭐 훨씬 더 큰 차이고 네. 무엇보다 이제 파라티치가 일하고 있잖아요. 예, 이탈리아에서 선수를 데려오는 겁니다. 예, 그 요리스와 비교하면은 확실히 비카리오가 더 위라고 할 수 있죠. 예, 거기다가 이제 요리스가 숏패스 비율이 높은데 이거는 사실 롱패스에 장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밀어주는 패스들을 하는 거거든요. 요리스가 패스 성공률은 나름 프리미어 리그에서 상위권입니다. 놀랍게도. 예. 왠줄 알아요? 안전한 패스만 하니까. 그냥 옆으로 큰 거리로. 주니까. 예. 근데 이제 비카리오는 롱패스로 한 번에 또 그렇죠. 보낼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배우의 침투한 손흥민 선수 쪽으로 갈 수 있는 예. 뭐 그런 알리송이
자주 하는 그런 골키퍼가 공격수에게 배달하는 패스도 가능하니까 일단 비카류가 올 경우에는 골도 좀 덜 먹고 수비도 안정되고 좋은 롱 패스가 나올 수 있다. 그 전체적인 비율은 너무 크게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10살이나 어리고 또 여러 가지로 토트넘의 뒤가 든든해졌다. 근데 사실 지난 시즌 요리스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요리스랑 비교하면 안 되긴 해요. 그렇죠. 누가 해도 웬만큼 요리스보단 잘할 건데. 예, 그건 그래요. 예. 예. 어쨌건 그리고 이 선수가 나름 패스 능력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전 패스 부분은 더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롱 패스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네. 이 선수도 조금은 숏 패스를 많이 처리를 하는, 저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라야가 오길 더 바라긴 했었거든요. 라야가 더 전체적인 능력은 좋은 골키퍼인데다가 홈그론까지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워낙 이적료 차이가 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했었는데 그 패스 시도 횟수도 나름 그래도 가로축이 이제 패스 시도인 거잖아요. 그것도 예. 높은 편이고 세로축은 어떤 거냐면요. 이제 롱패스 비율인 거거든요. 예. 근데 롱패스 비율 자체는 그래도 중위권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발전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숏패스로 안전한 패스들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다만 이 선수가 이러다가 조금 위기를 자초할 때가 몇 번 있긴 했어요. 예, 이런 것들은 뭐 아직 젊은 골키퍼니까 또 성장하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디애슬레틱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이 선수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컬럼을 냈는데요. 그 선방률 4번째로 높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요. 위험 지역에서의 리바운드를 포기하지 않는다. 예.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숏패스를 주로 한다,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세리에서 가장 많은 숏패스를 기록한 골키퍼였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상대 압박에 그 마주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한 거고요. 숏패스를 통해 상대가 전진하게 만든다. 즉 뒷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골키퍼다라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위핑을 안전하게 한다, 편안하게 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난 시즌 토트넘이 좀 아쉬웠던 게 골키퍼의 불안이 컸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밀려내려오게 되고 경기 주도권을 잃게 됐는데 이 골키퍼가 확실하게 잘 지켜주고 이렇게 압박을 초대해서 뒷공간을 만들어주면 그 뒷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침투할 수 있고 또 스위핑이 가능하다는 건 라인을 올렸을 때도 조금 선수들이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 역시 토트넘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토트넘의 현재까지 그 공식 발표된 선수를 보면 뭐 데안 쿠루세스키 완전 영입, 그리고 제이미스 메디슨 영입이고 비카리오까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이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예, 물론 뭐 비카리오가 얼마나 이제 팀에 잘 녹아드느냐, 또 이제 메디슨이 새로운 전술 구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케인이 남을지 떠날지 이것도 굉장히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사실 뭐 토트넘이 어쨌건 간에 가장 베스트는 케인을 남기고 메디슨 영입하고 이렇게 하는 게 베스트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예. 만약 이제 케인이 떠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이제 이 영입 선수들 분명히 의미 있는 게 쿨루셉스키가 이제 지난 2021-2022 시즌 중도에 왔을 때는 손흥민 선수에게 꽤 많은 어시스트도 잘 해줬고 득점왕에 기여를 해줬고 이때는 뭐 본인이 수비를 끌어놓고 한쪽에 그 균형을 깨트린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반대로 들어와서 골을 잘 넣어줬었고 메디슨은 또 이 왼쪽 메잘러로 뛴다면 스루 패스를 넣어줄 수 있고 비카리오는 말씀드린 대로 압박을 초대하고 뒷공간을 열어줬을 때 롱패스를 또 잘 찔러준다면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 리스트만 놓고 보면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예. 특히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매우 팀들이 다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뉴캐슬도 지금 뭐 토날리 영입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왼쪽 센터백이 누가 올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토트넘의 프리시즌 일정이 뭐 확정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7월 18일에 호주 투어에 가서 웨스트햄과 경기를 하는데 호주 투어다 보니까 우리 팬들이 보기 좋은 시간대에 다 경기를 해요. 오후 8시에 경기를 하고 또 싱가포르 투어도 이어지거든요. 7월 23일에 레스터시티와 경기 저녁 7시, 그리고 무리뉴 감독의 로마와 7월 26일에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상황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 샤흐타르와의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개막 일주일 전에 이제 경기를 이제 치르기로 했고 이제 공식 개막전은 8월 13일 밤 10시 브렌트포드전인데 이 경기에 뭐 김지수 선수가 명단에 있을지도 궁금한 것 같네요. 뭐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전 시티즌과의 평가전을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지금 한국 투어가 무산될 뻔한 그 위기들이 있었는데 주체가 좀 바뀌어서 대전 하나 시티즌이 뭐 또 하나 금융그룹이 나름 축구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로마를 좀 우리가 불러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들도 저희가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2023-2024 시즌에는 어떤 선수들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누빌지 새로 영입된 선수들의 소식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